적어도 중학교 1학년은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가 안 되어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능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 문법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품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사의 구분, 어떤 것이 있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중학교 1학년 기준에서 품사라는 말을 먼저 좀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품사할 때 품이 물건 품자입니다. 물건. 그 다음에 사는 말씀. 근데 말씀의 본질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좀 풀면은 소리 물건? 자, 이러면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정리가 되나요? 멘붕이 오죠. 소리 물건? 소리 물건? 근데 물건이라는 말, 즉 품이라는 말을 한자 사전, 즉 옥편을 찾아보면은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등급은 기본적으로 나누다. 자, 일단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리를 나눈 거가 바로 9개의 품사입니다. 소리를 나눴다. 자, 우리가 지금 뭐 단어라고 해도 되고 언어라고 해도 되고 소리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소리로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금 수많은 소리를 내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 소리는 다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등급을. 그래서 우선은 수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익숙한 구조는 이제 수직적 구조인데, 이제 나중에 저는 이걸 수평적 구조로 바꿔 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기존의 방식을 이해를 해야 제가 제안에는 조금 더 쉬운 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중학교 1학년 기준 안에서 어떻게 품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조금 잡아 드릴게요. 일단 동사, 형용사, 조사, 여기 지금 아까 살짝 빠졌는데요. 조사가 작아 보이지만 큰 겁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의미에 따라 구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뜻. 자, 뜻의 의미가 뜻, 즉 품사가 뜻이다.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품사를 구분하면은 뜻을 아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자, 다시 동사, 형용사, 조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나요? 사용하는, 즉 어는 마찬가지로 말씀언이에요. 사가 아까 소리였었죠. 언도 말씀이니까 소리로 잡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도 소리일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목적어 주어 할 때도 이것도 소리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 여기서 이거 하나 잡아 드릴게요. 자, 언, 사, 언어. 언어가 찾아보면은 말씀언의 말씀어거든요. 말씀언, 말씀어. 좀 더 가볼까요? 말씀언, 말씀어, 자, 품사에서 언이 나오고 문장 성분에서 어가 나와서 언어네요. 자, 그러면 언어, 즉 소리를 품사 단위에서, 즉 단어나 구나 절, 저는 일단 여기까지 묶어드려요. 잘 보세요. 단어, 작은 단위에서의 소리, 그 다음에 문장 단위에서 소리를 우리는 언어라고 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장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언어라고 하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를 듣자마자 소리가 떠오르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나눈 거가 뭐가 된다? 품사. 물건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러면 왜 물건 품자를 썼느냐? 우리가 물건이 이제 옛날 분들이든 지금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많이 보면은, 이제 많이 있으면은 물건 간에 무엇을 나누죠? 우리가 등급을 나눕니다. 좋은 물건, 그 다음에 중간 물건, 그 다음에 안 좋은 물건, 뭐 상급, 중급, 하급. 자, 이거 어디서 시작된 것 같으세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는 나눴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나누고 있나요? 안 나누고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나누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처음에 A라는 개념, 즉 품사라는 개념을 딱 들었을 때 연결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연결됐다가 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다시요. 나누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나누다고. 자,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관용사, 부사를 수식원이라고 하고 감탄사를 독립원. 그걸 기능에 따라서 용언, 관계원, 체원, 수식원, 독립원이라고 한다. 자, 그럼 기능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기능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형태, 기능, 의미를 통해서 우리 익숙한 말이죠. 품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형태, 기능, 의미라는 말이 쉬운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태, 기능, 의미 또는 뜻은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아, 인생 의미 없어. 공부 의미 없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소리로 바뀌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의미, 기능, 형태. 여러분들이 품사를 공부하면서 이 세 소리, 세 개의 단어, 저는 사실 단어라고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이 말들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가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품사를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하나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기능은 능력이다. 일단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능력. 그러면은 능력. 소리마다 뭐가 지금 다르다는 거죠? 나눈 거죠? 능력을 나눈 겁니다. 사람도 능력에 따라 우리가 나누죠. 맞죠? 그런 것처럼 소리도 능력에 따라 나눕니다. 지금까지 대충만 들어봐도 품사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소리를 나누고 있다. 동사 움직이죠. 형용사 안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동물과 식물로 나누죠. 동물은 동사, 식물은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괜찮나요? 공부는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생각보다 쉽습니다. 공부는 쉬워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가 쉬워지는 순간 우리가 수직적으로 나누던 등급을 먹이던 거가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의미가 없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이 쉬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계원, 체원, 수식원, 독립원 이런 소리는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거의 진짜 의미를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변어, 동사, 형사는 또 어미 붙일 수 있다고 해서 어미를 붙일 수 있다고 해서 가변어. 불변어, 변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 말 진짜 위험한 말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품사를 우리가 성질에 따른 구분이라고 합니다. 성질? 성질은 또 어디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냐면은 사람의 성질. 너 성질이 조금 개팍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은 누구나 사람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언어학자들이 볼 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소리도 성질이 있다. 근데 성품도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품이 좋아. 맞아요. 이 품자는 다시 요 품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또 나눈 거가 성품을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나누다네요. 나누다. 인간의 본능이 나누다입니다. 나누다. 이거는 계속 나눠요. 앞으로도 나눌 거고 지금도 나누고 과거에는 더 많이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나누는 것을 조금 안 나누고 있어요. 안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나누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나눌지 나누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수식원, 독립원, 그걸 기능. 자, 기능이라는 말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의미라는 말 업그레이드 하는 거, 성질이라는 말 업그레이드 하는 거, 나누다라는 말 업그레이드 하는 거가 바로 품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저는 이렇게 중학교 1학년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당연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소리 됐어요. 그래서 용언, 관계언, 체언, 가변어, 불변어까지 왔죠. 근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가 정말 몇 개나 있을까?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명사가 책상, 그 다음에 사람 그 자체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뒤에 플러스 알파, 즉
조사를 붙여서 우리는 문장 안에서 다 만들 수 있어요. 모든 문장 성분을. 선생님, 명사 가지고 서술어를 어떻게 만들어요? 서술격 조사 이다를 통해서, 명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관용어는요, 의. 이것만 있나요? 에 대한도 있습니다. 을 위한도 있고요. 부사어, 부사격 조사. 이것만 있나요? 아닙니다. 뭐 또 있나요? 부사격 조사만 있는 거가 아니라 보조사를 붙여서도 가능합니다. 자, 부사어라는 만들 수 있는, 관용어를 만들 수 있는, 즉 문장 성분을 만들 수 있는 품사 9개의 품사가 개념적으로는 다 들어온다. 어떻게? 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체는 안 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뒤에 뭔가를 붙었다는 거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는 사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전하고 지금도 변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생각도 변했습니다. 그럼 유전자는 안 변했냐? 유전자도 더 작게 나눠서 보면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배우니까 우선 그거는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품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변한다 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왜 여기까지 문장까지 자연스럽게 안착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이 말에 대해서는 오늘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다만 불변어라고 말을 한다. 뭐를?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포인트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한 건데, 이제 문장이라는 말 달고 이제 성분도 하는데, 문장 성분을 붙여놓으면 어려워하는데, 그냥 쪼갤게요. 성분하면은 여러분들이 우유 성분, 우유를 만드는 성분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문장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요소로 잡아드릴까요? 요수가 아니라 요소. 구성 요소라고 하죠. 즉,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개별 품사들이 있거나 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이제 뭔가 좀 구성되는 작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생각을 해볼 거가 이제 주성분이 있고 부속성분 또 나눕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은 주성분에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지만 부속성분까지 챙기는 사람이 이제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역할을 또 오늘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역할과 기능 또는 능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역할은 가장 쉬운 말로 자리입니다. 자리. 자, 무슨 말이냐? 문장이라는 거는 품사 또는 단어, 구절. 단어, 구절을 저는 이제 품사를 갖는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절에서는 품사가 바뀐다라고 표현은 안 해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절 단위 자체로 보면 품사처럼 하기 때문에 품사로 보는 거가 편합니다. 우선은 자, 어쨌든 자리가 1번, 2번, 3번, 4번 이 4번 자리에는 우리는 다를 붙이죠. 그래서 서술어가 있습니다. 되죠? 서술어 자리입니다. 서술어 자리에 따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주어 자리, 보어 자리, 주어 자리, 부사어 자리가 결정이 되는 거가 바로 문장, 즉 역할이다. 문장 성분이면서 역할이 된다. 이게 이제 또 하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거가 아니라 개념어를 통해서 설명드리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용어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리라는 말 또는 성분, 요소라는 말,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말, 기능이라는 말, 형태라는 말. 형태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라는 말, 조금 더 가면 성질, 성품, 나누다, 등급. 그 다음에 소리. 가장 중요한 건 소리네요. 소리에 대한 나눔. 이게 바로 품사다. 왜? 많으니까. 너무 많은데 구분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품사가 어려운 거가 아니라 품사를 모를 때 어려운 거예요. 품사를 알아가는 과정이 어려운 거가 아니라 품사를 아예 모를 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품사를 공부하면서 어렵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쉬운 말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그러면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거를 알아보는 거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 소리가 형태가 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형태가 있나요? 없나요? 대부분 없다라고 하는데 문자가 소리의 형태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소리의 형태다. 그러니까 얘는 소리의 형태이면서 소리인 거죠. 그러면은 문자라기보다는 얘는 그냥 소리인 거예요. 소리를 시각화해 놓은 거. 이게 바로 세종대왕님이 그토록 노력을 해서 만든 결과죠. 자음, 모음, 문자, 한글, 훈민정음, 뭐 또 이름이 여러 개죠. 이것 또한. 자, 중학교 1학년에서 우선 이 정도로 종류는 알아야 된다. 개념어들, 뭐 개념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거 뭐 어려운 말이 있나요? 여기에 소리가 어려운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하고 변형하고 붙이고 떼고 이 과정이 바로 문법의 과정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어, 즉 소리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리의 자리를 이해하고 자리가 바뀌었을 때 의미가 바뀐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능력이 또는 기능이 바뀌고 역할이, 그러니까 이제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은 역할에 능력이 안 되는 애가 들어와 있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 포인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글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알아보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은 일단 중학교 1학년이 알아야 되는 소리의 종류, 그리고 그 소리를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더 쉬운 소리, 자리. 됐죠? 그 다음에 형태, 능력, 기능, 의미, 뜻, 성품, 성질, 나누다, 등급, 물건. 괜찮나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단어는 이제 돕다. 자, 여러분들 누가 제일 중요하죠? 살면서 부모님이죠. 왜?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시니까. 자, 우리가 공부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진짜 중요한 생각들, 소리들, 말들, 언어들, 단어들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내가 매일 사용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말들일 겁니다. 문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돕는, 매일 쓰고 있는, 하지만 걔가 있는지조차 인식이 안 돼 있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단은 조사, 그 다음에 어미,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와요. 접사. 세 가지. 이걸로 문법 풀어드립니다. 조사, 어미, 접사. 여기까지 적어도 중학교 1학년은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가 안 되어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능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 문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다, 얘네들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